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예, 오늘따라 왠지 그 쫄지 말고 투자할 때 이게 굉장히 어색해 보이네요. 아유, 사장님이 딱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셔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오늘은 그 나인플라바 이름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그 회사 이름을 왜 나인플라바라는지 박성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인플라바 박성준입니다. 이쪽에다 하는 건가요? 저렇게. 네, 저희 얼굴 보고 하시면 편하실 돼요. 때, 편하실 때. 저희 둘 중에서 편하신 분 얼굴 보고 네. 하시면 되고요. 이쪽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가 나인플라바라는 이름을 지은 거는 원래 그 플라바라는 게 플레이버의 슬랭인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사를 내어놓고 친구들이랑 공유하자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좀 가지고 있었고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하다가 이게 피버팅을 한 3번 하다가 이제 적립카드라는 공동 적립카드라는 애로 왔거든요. 저희는 이제 적립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취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다. 적립 기록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들을 친구들이 서로 공유하는 게 결국은 취향의 공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회사 이름이 이제 10개보다 하나 더 빠진 9개의 플레이버를 공유한다. 좀 더 신중하게 공유하는. 지금까지 네. 몇 개의 플레이버를 제공을? 다 저희요? 아직까지 이제 한 개 정도. 네. 일단 제가 보니까 우리 박성준 사장님은 잘생기셨어요. 아유, 그래서 막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플레이버를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즐겁잖아요. 예. 안 돼.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공동 적립이라는 게 대체 뭔지 궁금한데요. 네. 좀 그 저희 서비스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저희는 이제 공동 적립카드 위패스라는 데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카페나 같은 데서 한 번 먹을 때마다 도장 찍어주는 그 종이 적립카드를 모바일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한 가맹점에 가시면 그게 뭐 커피숍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하는데 커피숍에 가서 저희 영업점에서 결제를 하시면 영수증이 나올 때 적립할 수 있는 QR코드가 같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고객이 그걸 찍으면 우리 위패스 앱에서 그 상점에 카드가 생기고 도장이 찍히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사실 이런 모바일 적립 카드 서비스들은 뭐 작년에 미국에서 펀치드가 나와서 구글에 인수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관심들이 많이 고조가 되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퍽스라는 데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모바일 적립 카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점과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로얄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던 오프라인의 행동을 온라인으로 옮기면서 상점주가 앞으로는 우리 고객한테 언제든지 뭐 푸시도 할 수 있고 쿠폰도 보낼 수 있고 또 우리 고객이 어떤 고객들인지 서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가장 베이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 적립 카드에 뭐 공동 적립 카드라는 그 개념을 더 추가해서 가지고 가는데 그건 뭐냐면 혼자서 원래 10번 찍어서 하나 공짜로 먹던 그 적립 카드에 친구를 초대해서 대표님 초대하고 대표님 초대해서 이제 같은 카드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도 도장이 찍히고 대표님이 갈 때도 도장이 찍히고 대표님 갈 때도 도장이 찍혀서 그러니까 대충 어떤 정도냐면은 혼자서 10번 찍던 거를 3명이 뭉쳐서 18번 찍어라. 그러면 3명 모두에게 아메리카노 한 잔씩 줄게. 이런 정도로 저희 가맹점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가맹점이나 이런 어떤 그리고 뭐 이걸 사용하는 회원이나 네. 이런 현황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로컬 가맹점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그 지역 상점들 위주로 영업을 했고 지난 한 10개월 정도, 한 8개월 정도 영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200개 정도 가맹점이 생겨 있고요. 그 안에는 완전 지역 상점들도 있고 아니면 SK 와이와이 같은 야구장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봉자샵 같은 온라인 쇼핑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는 지금 이제 한 12만 정도 사용하고 12만. 있고요. 자, 그 조금 더 사용하는 법을 좀 더 우리 애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영수증을 받아서 영수증에 있는 QR 코드를 네. 제 아이폰으로 찍으면 네. 앱을 설치하거나 없으면 설치하고 그렇죠. 나인플라바 앱을 설치하고요. 네. 위패스. 위패스. 네. 그리고 나서 그 앱에서 적립을 하게 해주면 그 적립이 되면 그러면 그게 그 음식점의 주인 또는 그 카페의 주인이 이 사람이 적립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상점에 보면은 포스라는 이제 예. 기계가 있잖아요. 그 결제하는 기계. 그게
윈도우즈 PC거든요, 대부분. 네. 그럼 거기에 누가 적립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까지 몇 번 적립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 뜨고 이름 뜨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어느 때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그 음식점에서 한 번이라도 간 사람들의 목록이나 이게 쭉 나오게 되는 건가요? 네, 어떤? 그러니까 이제 상점의 포스에 저희 프로그램을 하나 위패스 에이전트라는 애를 깔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걔가 그때부터 그 포스를 위패스 적립을 할 수 있는 애로 탈바꿈 시켜주는 애인데 걔가 항상 요 조그마한 아이콘으로 떠 있어요. 그래서 상점주는 뭐 계산할 때나 아니면 손님이 없을 때 걔를 눌러보면 우리 고객들 최근 순으로 보기 아니면 많이 온 사람 위주로 보기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들한테 뭐 예를 들면 VIP들을 30%한테 쿠폰 보내기 아니면 최근에 한 달 동안 좀 안 오는 고객들한테 뭐 쿠폰 보내기 아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그런 쿠폰 적립 서비스 같은 경우는 네. 뭐 아이패드를 설치한다든지 네. 뭐 그다음에 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활성화된 데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고. 저희 한번 나온 적 네. 있었죠. 그 예. 회사 이름이 도도. 네. 네. 도도가 저희 출연을 나와서. 했었는데 네. 가장 큰 뭐 경쟁력이 그러면 그 네. 위패스라는 에이전트를 기존의 포스 시스템이 까는 걸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그건가요? 우선은 이제 그런 다른 서비스랑 비교하자면 네. 그 경우는 이제 디바이스를 상점마다 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포스에다가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하니까 첫째는 이제 비용이 안 들어가죠. 추가적인 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네.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점마다 이런 상점들이 다 바쁘고 막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바이스 하나 놓을 공간도 되게 마련하기가 어렵고요. 뭐 이제 깔끔하고 손님이 뭐 굉장히 이렇게 손님한테 응대를 천천히 해줄 수 있는 매장들에서는 디바이스를 놓을 수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막 불편하고 막 동선이 꼬이고 이래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저희도 디바이스를 놔봤었는데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냥 손님 가실 때 영수증만 주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라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예, 도도의 얘기하고는 좀 많이 틀리네요. 예. 그죠? 예. 도도를 불러가지고 맞대면을 한번 시켜야 되는데 네. 아쉽네요. 그건 그렇고요. 도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예. 그러면 이 서비스를 해가지고 대체 이 상점들이 네. 어떤 사용자들은 적립을 하게 되면 베니핏을 보게 되니까요. 적립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상점들이 정말로 어떤 이거를 우리 서비스 위패스를 설치했더니 매출이 더 늘고 그런 네.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점이 공동적립 시스템을 운영하면 그 공동적립 카드를 같이 찍는 애들끼리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탐앤탐스 인하대점의 사례를 들자면 이 사장님은 6명이 뭉쳐라 18번을 다 찍으면 모두에게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줄게. 6잔을. 네, 좀 파격적으로 거셨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귀찮으니까 혼자 찍죠 그냥. 네. 혼자 찍으면 혼자 18번을 찍어야 되니까 옛날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래서 보면 18번을 찍어도 한 잔밖에 못 마시는군요. 거기 모여있는 애들한테 주는 거니까 네. 혼자 하면 한 명, 뭐 둘이 찍었으면 2개 이렇게 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탐앤탐스의 사례에서 보면은 한 25%는 혼자 찍어요. 귀찮으니까 그냥. 그래서 옛날보다 더 많이 찍고 결국 잘 못 하가겠죠 그 상품을. 한 35% 정도는 6명이 다 뭉쳤어요. 그런 애들은 이 대화 공간을 보면은 대부분의 대화가 뭐냐면 구매를 독려하는 대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6명이 뭉쳐서 나중에 18번을 다 채우면 우리 모두 다 먹는데 저만 계속 먹고 있는 거죠. 대표님은 안 드시고. 네. 1인당 3번씩만 가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는 항상 구매 불균형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는 애가 적게 가는 애를 갈구는 푸시다. 방송 용어 뭔가 푸시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적당한 용어예요. 예. 네. 갈구는 용어고 네. 갈군다가 네. 순수 우리말이죠. 제가 우리말이 좀 딸려서 그래서 갈굽니다. 그리고 나만 가겠다 이러다가 그러면 안 가는 애가 밑에 답글을 미안 요새 학교 안 가서 못 갔다. 다음에 내가 탐탐스 꼭 갈게. 그런 이제 대화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그룹 락인 효과라고 말하거든요. 원래 이제 그런 로열티 프로그램 하는 이유가 락인을 시키는 거죠 고객을. 근데 그거를 그룹이 뭉쳐 있으니까 더 강하게 락인이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탐앤탐스는 분석을 해보니까 혼자 귀찮아서 혼자 찍는 애들의 평균 구매 잔수보다 6명이 뭉쳐있는 애들의 구매 잔수가 인당 구매 잔수가 2배 이상 높고요. 그 다음에 지난 1년간 이제 그 주변에 카페가 8개에서 18개로 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래서 매출이 분명히 많이 줄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환경에서
매출은 20%가 늘고 그 대신에 혜택을 좀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순이익은 8%가 느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가맹점 목이 막 잠드는데요. 네, 제가 예. 네,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 라인을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예. 목이 잠기면서. 지금 네. 그 가맹점 중에서 네. 그러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음식점들은 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바쁘고 그 다음에 굳이 이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항상 자리가 차여 있거나 네. 그래서 그런 데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턴오버라고 그러나요? 예. 한번 회전율. 회전율 네. 회전율이 좋은 데들은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그럼 회전율이 낮거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는 계속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대부분 뭐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좀 아주 드물다고 보니까 네. 카페 같은 경우가 적당하다고 그러는데요. 이 우리의 그 이 상품이 적당한 곳하고 적당하지 않은 곳을 조금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원래 더 적당하다고 보는 곳들은 말씀하신 그 회전율이 좀 더 높고 그냥 방문 빈도가 높은 데들 그리고 정기적인 방문을 하는 주로 이제 학교 앞이 제일 저희한테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네, 학교 앞. 네, 특히나 그런 친구들은 그 학교 앞이라고 해도 한정된 공간이지만 그 상점들끼리 서로 경쟁이 항상 있고요. 그 안에서 얘네들은 입소문도 되게 빠르고요. 그래서 한 명이 찍기 시작하면은 친구도 잘 데려오고 그래서 저희 공동정리 효과들이 되게 빨리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그 효자 동네가 지금은 인하대 앞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서비스에 투자하신 분이 그쪽에 가맹점을 처음에 그 이런 업소를 한 4개 가지고 계신 분이 저희가 네.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그 점에는 쭉 퍼진 거죠. 그런 데는 이제 새로운 가맹점이 딱 들어오면 되게 정립을 빨리 하고 아이들이 많이 따라하죠. 그 가맹점 잘 되는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에 오는 손님 중에 몇 프로가 실질적으로 그 UPS 고객으로 유입돼서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되는지. 네. 그 정도는 말씀하셔서 알아듣겠습니다. 어려운 제가 많이 떨리죠. 오늘 가죽 잠바를 입으셔가지고 예. 참 더운데 이거 입고 촬영하는 제가 예. 예를 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탐앤탐스 인하대점 네. 같은 경우는 전체 방문 고객의 40%에서 45% 정도가 정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잘 되는 또 숙대 앞에 버블트리에서는 한 35%에서 40% 정도. 버블티도 찻집이에요? 무슨 커피숍? 버블티라고 버블티. 그 젊은이들이 아, 먹는 거라서 예. 잘 모르시네요. 예, 이런 죄송합니다. 안내기가 있는 티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버블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네요. 내일 버블티요? 네, 주로 예. 20대 여성. 내일 아침 가서 먹든지 해야지. 예. 그 35, 뭐 45 정도 상당히 높은데요. 고객들이 네. 거의 절반 정도는 그 UPS로 정리를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저희 모든 매장의 전체 평균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그 정도까지 나오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끼리 대화를 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대화를 예전에 일부 봤을 때 안 보는데요. 일부 봤을 때 그런 그 자기들끼리 서로 구매를 독려하는 게 50%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50%에서 한 30% 정도는 이 안에서 또 새로운 재미들을 찾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셋이서 이제 버블트리 내일 송 대표님 이제 버블트리 가셔서 같이 정립을 한다 치면은 네. 제가 이제 어느 날 숙대 앞에 가서 버블티를 딱 마시면 정립하면 송 대표님하고 이 대표님한테 띠링 문자가 가거든요. 저희 푸시가. 그래서 박성준님이 정립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대화들이 한번 또 이렇게 생겨요. 너 네. 숙대 누구 만나러 갔지? 그런 얘기 네. 나오네요. 그래서 주로 알겠습니다. 뭐 야 이 밤에 또 커피냐 뭐 이런 대화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첫째는 고객한테 주는 밸류는 공동 정립을 통해서 빨리 정립하는데 두 번째는 일종의 클로즈드 그 폐쇄형 SNS 같은 느낌으로 보는 거죠. 재미 요소도 추가가 네. 되네요. 네. 자, 그런데 돈은 어떻게 버나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돈 버는 모델은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 네. 제가 지금 그런 되게 거죠. 열심히 말씀드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뭐 월정액으로 네, 받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 버는 그림은 네. 예상하시겠지만 하나는 가맹점에서 돈을 버는 거고요. 네. 하나는 유저한테서 벌 수 있는 돈이 있겠죠. 네. 첫째 가맹점한테서 벌 수 있는 돈은 기본은 이 서비스에 대한 유료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 서비스가 뭐 알려져 있지 않은데 가가지고 네이버나 돈 받지 저희는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1,200개가 되는 동안에는 자, 네이버도 돈을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네이버 광고는 받잖아요. 아, 예. 네. 로컬 광고를 낼 때는 음. 그리고 아니면 전단지 업체들은 돈을 받고 있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밸류다라고 말을 하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내더라 그러면 돈이 도대체 얼마를 내야지 적당한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돈을 안 받고 있었고요. 이제 이번에 유료화로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별도의 좀 추가적인 자동화 서비스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고객들한테 적립을 해주시면 바로 그 고객한테 바로 내일 어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보너스 스탬프 하나 찍어드릴게요. 아니면 일주일 지났으면 벌써 일주일이네요. 10% 할인 쿠폰 보내드렸으니까 일주일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오세요. 이런 것들이 사장님이 원래 해야 되는 행동들, 원래는 똑똑한 마케팅 알바가 해야 되는 행동을 저희 위패스가 서버가 알아서 운영해주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대충 이제 저희가 상점들을 저희 그 기존 가맹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월 몇만 원 정도 수준이라면 뭐 한 3에서 5만 원 정도라면 낼 만한 서비스다라는 이제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영업 조직을 좀 다시 재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상점에서 나오는 그냥 그런 이제 운영비.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상점들의 그 소셜 마케팅을 해줄 수 있는 거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적립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태원에서 5군데서 적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송 대표님이 위패스에서 저를 보시면 제가 자주 다니는 이태원의 상점 5개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나인플라바라는 게 처음부터 관심사 아니면은 뭐 취향의 공유라고 한 게 이태원에 가서 짜장면을 드시고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가 강남역을 가서 뭐 삼겹살을 먹고 싶으면 강남역에 자주 가는 친구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타의 다른 평가 서비스들의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 너무 어뷰징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별점이 너무 높으면 그 사장님이 쓴 거 아니야? 아니면 별점이 너무 낮고 욕 써 있으면 옆집 사장님이 쓴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걱정들이 저는 오는데 카카오 플레이스 냄새도 좀 나네요. 아 그렇죠. 카카오플레이스에다가 적립이라는 실 그러니까 체크인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어쩌면은 제가 하고 싶었던 건 폴스퀘어 같은 건데 폴스퀘어를 해놓고 체크인을 열심히 하게 만들 자신이 없으니까 적립이라는 수단을 갖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내가 여기 왔어라는 걸 밝히면 상인이 뭔가 혜택을 좀 주자. 그게 사실 적립이거든요. 저희가 보는 적립. 그 서비스가 일단 저기 그 가맹점주들의 매출 증진과 뭐 네, 이렇게 네. 어떤 고객이 기독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네. 가맹점주 측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유저들이 많이 생기면서 유저에서 그렇죠. 뭔가 소셜이 일어나서 또 밸류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단계적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가맹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가맹점들이 뭐 몇십만 원은 아니지만 3만 원이라도 매달 낼 수 있는 의미를 가지는 서비스로 아직은 조금 덜 간 것 같은데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가맹점들이 탄탄하게 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쪽 유저들의 트래픽을 더 늘려서 사실은 유저 쪽에서 발굴할 수 있는 건 첫째는 광고죠. 네, 그렇죠. 광고인데 저희가 뭐 당장도 그 얼마 전에 여기 아마 에듀투페이퍼가 전현아 대표가 나오셨을 텐데 이번에 에듀투페이퍼가 인하대에다가 새로 서비스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광고를 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인하대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20개 상점에서 적립하고 있는 2만 명의 고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드라는 게 적립카드라는 애가 거기에 광고가 이번에 저희가 들어가는데 그 광고가 첫째는 지역이 완전히 타겟팅 되죠. 예를 들면 지금 GPS는 저는 서울에 뜨더라도 제가 인하대에서 적립을 몇 번 한 애라면 저는 인하대 가는 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업종이 이제 타겟팅이 되죠. 그래서 커피를 잘 마시는 애 아니면 뭐 삼겹살 좋아하는 이런 애가 이제 타겟팅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정보들을 가지고 취향 분석을 해서 가는 거죠. 예. 네. 자,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장님의 고생의 흔적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무료로 그 아까 한 1,200개 정도 깔으셨다고 그랬죠. 네. 1,200개 상점들을 깔았는데 상점에 누군가 방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스 시스템에다가 우리 거를 심어야 되고 네. 그리고 약간의 제가 생각하기엔 거기에 뭔가를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1,200번을 했다는 거는 엄청난 비용이죠. 사실 개발비도 개발비지만. 네. 예. 그리고 여태까지 돈을 하나도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예, 그게 조금 걸리는데 사장님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생 많이 했고요.
갑자기 눈물이 네. 아 이거 연출된 거 같아요. 아까 연습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잘했다면 1200개까지 안 만들고 더 집중된 지역에서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실제 그 상점들에서 3만 원을 내건 5만 원을 내건 만족하는 서비스로 갔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 그 지난 1년 이제 작년 말에 다음에서 투자를 받고 돈도 좀 생겼고 게다가 카드사랑 저희가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카드사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스 시스템에 저희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보니까 고객이 적립을 할 때 그 어마운트만 아는 게 아니라 메뉴 구성까지를 다 파악이 돼요. 그 소리는 사실은 카드사가 못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카드사는 각 고객의 구매 금액은 알지만 짠 걸 좋아하시는지 뭐 단 걸 좋아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저희는 메뉴를 다 분석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많이 넓히자 돈을 버는 것보다 이거는 일종의 인프라 사업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투자받은 금액이 있으니까 영업 대행사들을 조직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넓혀온 거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의 말하는 공격적 마케팅을 했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돈이 되는 것이 저는 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늦어졌기 때문에 대표님 보시는 그 고생이 이렇게 흔적이 보이는 거고요. 다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대행사가 됐건 아니면 뭐 저희 자체 영업이 됐건 영업을 해보니까 안 되진 않는다. 이게 이제 유료화로 가면 당연히 더 느려질 거고 하는데 분명히 올라가더라고요, 속도도. 그래서 무료도 처음에는 거의 못했었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막 몇십 개씩 영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상점들도 지금 돈을 아직까지 우리한테 안 내고 있지만 내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광고 하고 있고 아니면 블로그 마케팅 하고 있고요. 아니면 전단지에다가 돈을 쓰고 있어요. 또 제가 존경하는 배달의 민족이 또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하기 전에는 아마 돈을 낼 생각들을 못했을 거예요, 모바일 서비스에다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상점주들의 그 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맞는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해주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내놨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 라는 거죠. 시장의 반응, 네. 고객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 그 네, 말씀이시죠? 그들의 가치관에 맞는 서비스로 네. 앞부분을 포장해서 내면 분명히 돈을 받을 수 그들에게 있다는 맞는 생각인 거죠. 가치를 제공을 해야 된다. 예. 네. 사장님 말씀 드리면서 그 사장님이 약간 이제 후회하시는 듯한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집중된 지역에 했었더라면 훨씬 더 효율이 높았을 텐데 굉장히 동의가 되네요. 네. 제가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가를 위주로 네. 그리고 대학생들이 가장 핸드폰에 대한 사용도 크고 네. 앱에 대한 또 익숙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적응도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번 깔은 앱을 한 번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데 한 번 깔고 나면은 습관적으로 영수증을 보고 적립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은 앞으로도 그런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금 제가 생각엔 1200개 가맹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개가 이제 액티브한 네. 쓰고 있는 가맹점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은 한 지금 현재 12만 정도. 12만 정도인데 액티브하게 쓰는 거는 한 4만 정도 됩니다. 4만. 네, 그 광고의 모수로는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은 숫자다. 네. 모수가 어떤 광고의 숫자가 되려면 몇십만 단위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려면은 저희 지금에 들였던 노력의 최소한 5배. 네. 좀 더 효과적으로 한다면 뭐 4-5배를 또 들여야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그 다음에도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사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데이터를 다시 파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현대카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밌는 걸 이렇게 하거든요. 생일날 제일 많이 간 커플들이 많이 간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는 앱으로 해서 그 카드 사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한 저도 하고 싶어하는 배달의 민족을 참 좋아하면서도 주말마다 거의 쓰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맛집 랭킹이 쫙 떠요. 그러면 기존에는 그냥 맨날 시켜 먹던 족발집에서 시켜 먹는데 이 족발집이 1등이야? 그럼 시키게 되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형태의 접근의 그 CRM 고객 관계 관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여기다 아마 그런 걸 그렇게 되겠죠. 여기 데이터를 다 충분히, 주시면 그렇죠. 어느 메뉴, 어느 그렇죠. 제일 잘 팔린 메뉴별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사실 카드사가 이제 그런 데이터를 그렇죠. 원하는 건데 그런데 예. 문제는 저희가 그게 정말 그 지금 현재 4만의 액티브 유저가 40만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카드사가 얼마를 주고 살 거냐는 문제는 네. 예, 저희가 들여간 노력에 비해서 그 수익이 나오겠느냐. 그 다음에 여전히 이 그 카페 주인이나 이 사람들에게 이 에이전트를 깔게 하고 그걸 교육시키는 비용은 줄진 않을 것이다. 그 부분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요. 예. 그러잖아도 힘든데.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가맹점을 많이 늘려야 되고 유저도 많이 모아야 되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을 다 해결해야죠. 근데 가맹점을 모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상품화의 완성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200개를 만드는데 6개월 걸렸지만 상품화만 잘 돼 있으면 사실은 세상에 잘한다, 영업을 하고 싶다라는 조직들이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문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상품 디파인이 되게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서 또 좀 자꾸 바뀌었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확실히 알겠는 거는 정확한 상품이 있으면 팔려고 덤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속도는 저는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항상 그들의 그 살려는 가맹점주들의 가치관에 맞느냐. 이게 이거는 전단지네, 되게 좋은 전단지네라고 느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제가 해낸다면 되겠죠. 유저 사이드는 좀 또 다른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모 포탈이랑 그 서비스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셜 그래프 기반의 맛집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배달의 민족에서 랭킹이라는 거는 나와의 친구 관계랑 상관없는 랭킹이에요. 네, 그래서 배달 콜수죠. 네, 배달 코스죠. 네. 예. 딱. 근데 거기에는 저는 여전히 약간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그것보다는 저는 이 대표님이 맛있다고 좀 전에 저를 저녁을 사주신 네. 이 대표님이 거기 맛있다 하면 저는 그냥 맛있는 거고요. 그게 더 좋은 평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쫄도 출연하시면 네. 저희가 밥을 삽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예, 부끄럽네요. 네. 예. 그래서 예. 그런 나와 내 친구들의 관계들에 의한 추천이 아직까지는 세상에 별로 없고요.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첫째는 정립. 예를 들면 저희 10만 고객일 뿐이지만 10만 유저라지만 그 10만의 친구들 100명씩 하면은 어쨌거나 중복 그냥 다 합해서 생각해보면 몇백만, 천만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쪽 천만에 있는 쟤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친구가 지금 어디서 적립하고 있는지 글을 통해서 너 여기 가보면은 좋을 것 같아. 왜냐? 네 친구가 여기서 5번이나 적립했으니까. 이런 식의 서비스를 아직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포털 서비스랑 그런 추천을 해보자. 다만 위패스만 갖고 하기엔 아직 유저가 적으니까 그 위패스의 정립 플러스로 조금 더 라이트한 추천 이런 걸 좀 합쳐서. 하지만 베이스는 정립이라는 게 진짜 믿을 수 있는 정보라는 걸 가지고 가보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위패스 갑자기 몇십만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네. 서비스 중에 얼핏 언급한 것 중에서 네. SK 와이번스 고객도 꽤 되는 걸로 들었는데 네, 와이번스가 그거랑 지금, 네.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 서비스랑 위패스 서비스랑? 그러니까 와이번스 덜로하다 네. 가지고. 야구장 좋아하시잖아요. 예. 지금 SK 와이번스는 그 문학 경기장에 가면 네. 티켓에 바코드를 위패스로 찍으면 적립이 돼요. 네. 근데 혼자 찍으면 10번을 찍으면은 무료 야구 경기권을 하나 줘요. 예. 근데 4명이 뭉치면 네. 25번을 찍고 그 대신에 파티 덱을 줘요. 응원 파티 덱을. 예.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괜찮네요. 상당히 그거는- 매력적인 거네요. 예. 엄청난 마케팅 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를 엄청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대화가 야, 얘 뺄까? 뭐 이런 대화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걔 넣어도 돼?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소리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그 멤버십의 퀄리티를 알아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야구 팬들만 잔뜩
저기 한 다음에 네, 네. 지난주 출연했던 야구 친구랑 엮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그리고 좀- 제가 생각에는 우리 사장님은 본사를 인천으로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대학은 베이스는 인하대. 네. 예. 예, 그리고 그 야구의 예, 그 경기장은 와이번스. 예. 문학 경기장. 문학 경기장. 그래서 옮길 것도 생각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내년도 시즌을 대비해서 그 다른 구단들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거를 같이 논의하고요. 그게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넥센과 하고 싶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네, 단장님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T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이해도가 높으시고. 이해도가 높으시고.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네. 네, 끝나고 바로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 투자회사들 몇 개 네.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아, 네. 예. 꼭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쫄도 출연도 하셨어요. 아, 네. 예, 게스트로. 일종의 잠깐. 동문 같은 거. 그리고 저희 그 쫄투 애청자라 네, 네. 매번 넥센 표를 보내주시죠. 네. 한 달에 100장. 꼭 하고 싶습니다. 넥센. 네. 그래서 와이번스 얘기 좀만 더 하면요. 네. 그래서 와이번스는 작년에 멤버십을 운영하기 위해서 W클럽이라는 자체 멤버십을 운영했어요. 열심히 고객 유저를 모았는데 1년 동안 3,000명을 모았어요. 예. 근데 이 패스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효과들로 인해서 4개월 만에 19,000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19,000명한테 언제든지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아니, 거기서 좀 가능성이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몇 명 시도하는 것도 되게 많고 고민 많이 하죠. 그래서 한 가지는 전국 예를 들면 전체 프로야구단만 하더라도 이 딱 프로야구만 적립하는 유패스 유저들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또 새롭게 내놓는 기능 중에 하나가 유패스 유저라면은 가맹점에 갔을 때 그 이 영수증 가지고 가계부 쓰는 아니 문자 가지고 가계부 자동으로 쓰는 네.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예. 그 문자 파싱해서 네. 하듯이 그거랑 좀 비슷한 로직으로 해서 자동으로 적립이 되는 것들이 이제 테스트가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프로야구로 유패스를 다 깔게 하고 우리 가맹점에 그냥 가면 나 유패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밥 먹었는데 나와 보면 적립돼 있고 그 다음에 자동 관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게 저희 몫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가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깔때기 될 게 별로 없는데. 아니에요. 어제 지금 아,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예.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아 예. 예, 디캠프 관계자 여러분과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창업재단 예. 예, 드림 캠프에 예, 드릴게요. 관계자 여러분, 또 예. 이나리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예. 여러분께 항상 항상 감사드리고 예,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또 쫄지마 창업스쿨 쫄지마 예. 창업스쿨 시즌 3. 아, 예. 프라이머와 쫄투 같이 하는데 예. 예, 이번에 10월 28일부터 다시 구주 코스로 구주 그러면 예. 구주를 하게 되면 거의 연말까지 하게 되네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까지 합니다. 아, 네. 그때까지 창업을 신경 써야 되나요? 당연하죠. 크리스마스까지? 예, 크리스마스 아. 이브 전까지. 예. 창업 전선에는 불이 꺼지지 않죠. 굉장히 멋있는 말씀.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여튼 예. 예, 화이팅. 예, 화이팅입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예, 역시 오늘 그 서비스 나인플라바의 서비스 그 이패스 네. 네. 서비스는 역시 이 우리 실생활하고 관계 있는 것이다 보니까 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좀 것 같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예. 깊은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자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예.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한 가지씩만 네, 한 가지씩만, 하시죠. 네. 예. 예, 스피노트 전 창업자. 네, 네. 전 창업자이자 공동대표 변영호 대표님, 네. 전 네. 대표님. 아까 와이번스 얘기하셨는데 그 네. 와이번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가맹주가 얻는 이득이 사실 이제 어떤 바이럴 효과를 얻어서 그 친구들 초대하는 그런 이득이 확실히 보이는데 네. 그 다른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소상공인들 커피숍이나 이런 가맹점들이 얻는 이득은 사실 좀 적은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예. 그 좀 약간 저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좀 상통하는 질문이에요. 네. 저 요약을 다시 하자면 예, 그 상점 주인들이 얻는 베니핏이 좀 약해 보인다라고 네, 네. 느끼는데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상점주들을 만나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거는 요약하자면 하나는 새로운 고객 데려와줬으면 좋겠어. 광고해줬으면 좋겠어. 네. 둘째는 우리 고객들을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어. 이 앞에 니즈가 더 강하고요. 뒤에 니즈는 잘 캐내면 이제 생깁니다. 고객들을 잘 관리해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그렇지라고 가는 거죠. 저희는 일단 두 번째부터 시작한 거죠. 고객을 잘 관리해줄게. 뭐냐? 첫째는 고객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좋은 관리가 돼.
라는 효과를 사실은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먼스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타멘탐스 인하대점 아니면 뭐 버블트리 숙대점 아니면 저 노량진의 아비꼬 이런 데들은 수천 명의 적립 고객들이 생기면서 지금 타멘탐스는 9,900명이 한 매장에서 적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블트리는 숙대점 포함해서 한 5개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16,000명이 적립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평균 왔다 갔다 하는 고객들의 풀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 소리는 매출이 급감할 요소가 많이 줄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타멘탐스가 매출이 오르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째는 고객들을 이렇게 뭉쳐줬다는 것만으로 고객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아까 자동 고객 관리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온 고객이 또 다시 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한 잊을만 하면 한번 뿌려주고 이거는 적립이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베니핏인데. 네.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또 질문드리면 그거라는 것에 대해서 상점주가 정말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지만 일반 그 주인들이 그거를 상대해서 내 것에 야 이걸 정말 써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점주들은 더 원하는 거는 우리를 어딘가에서 알려줘. 그러니까 알려주면 돈 낼 수 있어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제 다른 서비스를 준비하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소셜 그래프 기반의 상점 추천 서비스가 저희 앱 안에서도 들어가지만 저희 포탈에서도 나오고 거기서 지금까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태원에 있는 버터컵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여기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태원 왔다가 지나가다가 네이버 검색해서 블로그 보고 들어와요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광고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네이버 보고 블로그 들어가는 거 말고 이태원에 갔으면 이제 내 친구가 여기서 어디서 먹었지? 라고 하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기능이 바로 친구가 만약에 이 대표님이 떴어요. 그러면 이 대표님이 여기 맛있어요 라고 바로 채팅으로 가요. 위패스를 통해서 푸시 가고 바로 답하실 수 있고 그런 관계를 저희가 새로운 시도지만 자 사장님 앞으로는 사장님 고객 몇 명만 만드시면 그 고객의 친구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라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이제 저희는 계속 만들어요. 광고 홍보 효과까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소셜 광고를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이제 친구가 어떤 가게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정보들이 사실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자기의 소비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가게만 하더라도 뭐 중저가 브랜드를 가는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더 수준 높은 정말 비싼 브랜드의 화장품을 사는지에 따라서 자기 어떤 프라이버시 같은 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는 자기 물건을 샀을 때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 동선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이 서비스가 아니라 예전 서비스 다른 어떤 사업을 생각할 때도 항상 그 문제에 봉착하는데요. 얼마나 오픈할 것이냐, 얼마나 가릴 것이냐 이 두 가지에서 항상 오픈에 폐해가 있죠. 그 대신에 또 가릴수록 수그러드는 게 있는 거라서 저는 오픈의 폐해보다 오픈의 장점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리고 싶은 사람은 위패스의 타겟이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알겠습니다. 벗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문제죠. 페이스북이 얼마나 오픈할 것이냐. 왠지 버는 용어가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적절히 벗어야죠. 왠지 적절히 느낌이, 벗어야죠. 적절히 벗어야 된다.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죽 잠바를 입으셨네요. 좀 이따 벗을게요. 덥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 타겟은 지금 20대 여성이 제일 많고요. 여성의 비율이 70, 남성 6대 4고요. 여성 대 남성이 20대 초반의 여성이 가장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자기가 다니는 소소한 커피숍, 뭐 아니면 뭐 네일 아트, 뭐 미장원 이 정도에서 그걸 찍는 거라서 굉장히 시리어스한 데서는 아마 안 하겠죠. 프라이버시 별로.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맹점을 늘리는 데 있어서 어떤 허들 같은 게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프랜차이즈 업체들 같은 경우는 따로 독립적인 쿠폰 정지 시스템들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KT 같은 회사들도 모카 같은 서비스를 대자본을 이용해서 지금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기존의 어떤 카드 회사라든가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의한 어떤 허들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정리하면
프랜차이즈는 이미 이런 시스템들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데가 많은데 정리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영업을 할 때는 좀 허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데를 빼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프랜차이즈가 아닌 곳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 가맹점들을 뚫은 데들의 많은 부분들은 프랜차이즈에 가맹돼 있는 한 가맹점주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이걸 왜 하냐면 프랜차이즈에서 원래 제공해주는 시스템들은 아시다시피 그냥 보편적인 뭐 기존의 뭐 적립 카드라든지 뭐 마일리지 카드라든지 이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저희 위패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첫째 채널들 아니면 입소문 효과 뭐 이런 뭐 단골을 만드는데 기여를 그렇게 많이 못 하고 있었던 거죠. 하여튼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답은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것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 보통 그래서 병렬로 써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프랜차이즈의 계약 조건으로 그런 시스템을 내가 준 것에 의해서 바꾸거나 변경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AS가 안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의 소지는 없을까요? 포스 시스템에 싣는 게 문제가 안 되냐는 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야지 맞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영업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많이 발생 안 했고요. 물론 저희가 예를 들면 뭐 뚜레쥬라든지 뭐 굉장히 그런 관리가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데는 안 갔죠, 알아서.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탐앤탐스나 아니면 뭐 아까 버블티 전문점이나 프랜차이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그 뭐 시스템이 있는 데도 없는 데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은 있지만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그 단도리를 잘 안 하는 데들이 더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도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할 수 있는 곳은 그런 프랜차이즈다 하더라도 우리 영업 대상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또 다른 질문. 단골이라는 동종업계에 있는 회사랑 사업봉합을 하셨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큰 회사와 작은 회사 이상한 게 아니라 비슷한 스타트업끼리 어떤 시너지를 내는. 그래서 뭐 그 과정이나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시너지가 나는지. 올라우스 유중희 창업자께서 이미 우리 여기 투자를 했던 보넨젤스의 이제 멘토로서 활동하고 계시죠. 그래서 단골회라는 서비스를 그래도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 스타트업이 또 인수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게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어떠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인수라는 말을 쓰는 거는 우습고요. 이제 고벤처에서 우연히 알게 된 거죠. 고 회장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좀 더 적은 인원이 3명이서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립카드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조금 더 넓게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뭐 제가 나이도 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하는 게 시너지가 있겠다. 그래서 단골회가 그때 몇십 개 정도 가맹점 가지고 있었는데 위패스로 다 전환시키면서 거기 대표님이 이제 우리 회사의 그 마케팅 팀장으로 아직 여전히 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세요?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자, 또 다른 질문. 저는 그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아까 그 SK 와이번즈 사례 얘기하신 것처럼 그 서비스에 굉장히 적합한 상품을 위패스에서 만들어서 제시하시는 게 실제 그 점주분들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용자분들께도 그렇고 충분한 어떤 그 메리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 커피숍이라든지 아주 프랜차이즈의 이런 작은 업체들에게 매력을 느끼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패스가 그런 좀 더 고도화된 상품 혹은 이용자와 점주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 앞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다거나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것 같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그 시청자의 아니 여기 그 청중들의 질문이 마이크로 잘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저는 저를 그건 아니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마이크 시스템이 저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위주로 돼 있어서요. 뒤쪽에서는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우리 홍준 본부장님의 질문을 요약하자면 그 와이번스는 굉장히 우리의
이런 주는 상품이 굉장히 뭐랄까 적합하게 보이는데 일반 카페나 이런 곳에서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소규모 곳에서는 가맹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뭐 좀 짜잘한 혜택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충분히 끌 수 있겠느냐 이런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좀 획기적인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자,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두 가지로 답해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짜잘한 데일수록 그 고객들의 마인드도 되게 짜잘한 걸 잘 챙기는 친구들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블트리 전문점 버블티 파는 거기는 하나당 3,000원, 객단가방 2,000 얼마 이래요. 근데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16,000명이 찍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대화가 엄청나게 심각해요. 너 안 찍었어? 라든지 어떤 애들은 하다못해 QR 코드를 쓰레기통에서 주웠다 뭐 이런 애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은 그 타겟층마다의 그 시각이 다른데 저희 와이프는 제가 주유소에서 이거 뭐야 OK 캐시백 안 하면은 엄청나게 바가지 긁거든요. 제가 야 그거 얼마인지 알아? 뭐 100원 뭐 이거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원래 더 타겟은 더 주머니 사정이 작고 더 객단가가 작은 데들이 저희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몇만 원짜리 이런 데들은 오히려 그냥 뭐 적립 안 하면 뭐 써봐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 데이터가 그런 것들이 나온다. 커피숍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서비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저희가 준비를 하죠.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포스에 저희 에이전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저희 모든 상점에 그 실시간 인기 메뉴들이 지금 저희 카드에 써 있어요. 그 소리는 메뉴판이 자동으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저희가 판매를 해봤죠. 판매를 소규모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팔려요. 왜 팔리냐면 한 20% 정도 할인을 해봤죠. 10% 20%.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원 같은 데서는 더 많은 그 대중들을 대상으로 주목을 끌어야 되니까 50% 할인에 막 굉장한 물량을 쏟아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 그 상점에서 적립하는 고객 몇백 명 있잖아요. 걔네를 대상으로 작은 할인을 해봤더니 그들이 거기서 바로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선주문 할인이에요. 그래서 그 상품들을 모두 정가에는 살 수 있는데 알뜰한 가격 뭐 이래서 10% 할인에 사면 그 쿠폰은 그 일종의 기프티콘 같은 거죠. 그거는 당장 못 쓰고 예를 들면 1시간 후에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미리 계획했으면 싸게 해줄게. 근데 상인들이 되게 두려워요. 모바일 판매를 하고는 싶어 하면서도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운될까 봐 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막 낮출 수는 없고요. 사장님 그냥은 제가 원가로 제대로 팔아드리는데 선주문이라면 싸게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객들 또 끄떡여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어쩌면은 대량 구매를 하고 하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네요. 그런 류들을 이제 계속 채널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다음에 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또 질문.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앱을 이제 화면 해지하고 앱을 켜서 스캔하는 방식의 이제 적립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스마트월렛 같은 것도 앱을 켜가지고 결국엔 광고를 스캔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활성화가 돼야지 결국엔 매장에서 나중에 돈을 받으실 거면 이런 방법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키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또 사실 이제 영수증을 요새 많이들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한번 답변 주셨으면. 제가 생각에 우리 그 사장님의 질문 중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친환경 질문이에요, 그렇죠? 영수증이 길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친환경 질문인가요? 그 나무 몇 그루를 지금 나무 이거 모이면 그런 질문은 아니었고 아무튼 사용자가 앱을 켜서 리패스 해가지고 스캔하는 방식인데 이게 불편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충분히 도전받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이거를 엎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어디죠 그 샵킥 같은 데서는 초음파로 뭐 체킹한다든가 또는 나중에 가면 NFS로 한다든가 사실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방식이 꼭 이것만이 방법이냐라고 하는 데는 충분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버려진 영수증들과 그 나무들에 대해서는 항상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네. 일단 저희가 영수증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저희는 그 적립의 수단이라고 보고요. 이 수단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어요. 그 적립 이후에 공동으로 뭔가를 하고 그다음 채널이 어떻게 열려 있고 상점들한테 어떤 밸류를 주고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은 지금 예를 들면 카드사랑도 지금 몇 군데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카드 결제하면 UPS 연동해 놓으면 그냥 자동 적립되는 거예요. 영수증 필요 없고요. 또 어디는 전화번호로 적립하는 데도 있어요. 저희 패드형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결제했을 때 자동으로 오는 문자를 뭐 발생해가지고 영수증 받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립되는 케이스들도 지금 이제 들어가고요. 되게 다양하게 가는 거죠. 그건 저희는 원업됨이고 당연히 NFC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저희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들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저희도 다양한 이제 시도를 한다. 지금까지 나온 것이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똑같은 워딩으로 영업하기 좋다라는 것으로 하나를 택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나 불편하냐를 보자면 불편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버립니다. 근데 저희가 기대는 것은 공동적립, 친구들 간의 관계 때문에 한 명, 두 명이 찍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친구들이 찍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심은 존이 형성이 되면 그쪽에서는 새로운 가맹점이 하나 딱 생기면 잘 찍습니다. 금방 적립률이 20% 이상 30%까지 올라가요. 갑자기 한 번도 UPS가 없던 동네에 딱 생기면 오랫동안 안 되죠. 그런 데는 저희가 막 이벤트도 열고 뭐 이렇게 좀 뭔가 신경을 쓰죠. 다만 이걸 찍는 행동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심리적인 부담 배려는 높지만 실제는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찍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잘 찍어요. 그리고 영수증이라는 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 자리에서는 귀찮으니까 뭐 안 했지만 주머니에 넣어서 이제 집에 갔다가 다 그냥 집에서 이제 뭔가 해서 찍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많은 이런 유의 서비스들이 그 사용자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오거나 나올 때 그 동선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은 없다는 것이 난 도리어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굉장히 더 하고요. 또 그 점주 입장에서도 그런 행동들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결제 프로세스를 굉장히 전반적으로 머무는 시간을 오래 머무르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때문에 또 다른 그걸 어시스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불려가고 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제거되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이거는 장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30대 남자분이에요. 이거 과연 영수증 가지고서 찍겠어?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30대 남자분이세요? 20대시죠? 맞습니다. 정확히. 예. 정확히.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가 반문하는 게 공동적립으로 예쁜 여자 후배가 얽혀 있는데 그 여자 후배가 오빠 적립 안 해요 이러면 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관계를 통해서 저희는 뭔가 저는 뭐 여자 후배는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이 푸시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도 많이 돼서 마지막 질문 네. 하나. 예.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그 공동정립 효과를 굉장히 톡톡히 누리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럼 만약에 공동정립을 안 한 서비스였을 때 지금보다 어느 정도 좀 가입자 수가 예. 질문을 요약드리면 공동적립이라는 걸 했고 공동적립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 공동적립 때문에 사용자 또는 액티비티가 얼마나 늘었다고 보시는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적립이 없는 세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아, 예. 근데 이제 지금 유추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에 지금 한 3,400명 정도 신규 유저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공동적립을 하기 위해서 친구를 초청하는 게 한 150건에서 200건 정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대략 한 반 정도가 절반 정도. 네, 공동적립으로 인한 효과가 아닌가.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이상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공동적립이라는 어떤 유니크한 그 내용 때문에 친구한테 한 번 더 얘기해보고 친구한테 찍으라고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문화하고도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공동 정립하게 되면 네. 단독으로 네. 하는 것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예, 뭐 투자는 투자가- 투자는 고벤처 포럼 고벤처 엔젤 클럽 고벤처 엔젤 네, 클럽에서 받으셨고 받으셨고요. 그리고 본엔젤스에서 투자를 이미 받으셨고요. 네, 다음에서도 투자를 받으시고 네, 네. 작년 말에 이제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지금 뭐 추가로 자금 유치를 예, 이번에 이제 추가 예, IR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는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시기라서 뭐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20억, 30억. 네, 돈이네요. 아니 뭐 10억도 되는. 알겠습니다. 자, 이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뭐 스포카도 저희 쫄트 출연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모바일 적립, 뭐 쿠폰 이런 서비스 쪽으로 사업 계획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뭐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UPS만큼 이렇게 가맹점들 모으고 실제로 서비스 액티비티가 돌아가면서 뭐 가맹점이나 아니면 뭐 SK 와이번스 같은 야구단이나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서비스들을 사실 쉽게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시행착오는 있었어요. 그 사이사이에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의 방향성이나 이걸 잡아서 좀 매진을 하는 그 시점을 잘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되게 좋게 보고요. 이게 유료화나 이런 게 고객에게 가맹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만큼 유료화도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10억 필요하시다면 저는 5억 정도는 투자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그 사실 여전히 사업 자체는 많은 뭐 여러 가지 의혹들과 그 다음에 미지의 세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인플라워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좀 모자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행착오를 앞으로 더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그 노력을 들인 만큼 보상이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것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오늘 박성준 대표님하고 느꼈던 게 뭐냐면 박성준 대표님 개인이 엄청나게 매력 있는 분이세요. 네, 그거는 제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자로.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땀나요, 땀나. 막판에. 일단은 뭐 감성도 풍부하시고 네. 그리고 사업을 바라보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계셨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 대표님하고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 분야의 뭐 사업 계획서도 굉장히 꽤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업 계획을 이 정도의 트라이얼을 해보시고 이 정도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분은 아마 지금 박성준 대표님께서 제일 아마 처음이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거는. 그래서 그런 매력을 감안해서 저는 좀 더 초기 수준의 투자라면 3억까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대표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